1944년 7월 뉴햄프셔주 브레튼 우즈 마운트 워싱턴 호텔의 대연회장에는 44개국 대표 73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름 햇살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이들의 얼굴은 겨울처럼 차갑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끝난 지 한 달. 유럽은 여전히 포화 속에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제국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호텔에 모인 이들의 관심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이미 전쟁 이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천장에 거대한 샹들리에가 회의장을 밝힙니다. 크리스털 조각들이 빛을 반사하며 반짝입니다. 마치 각국 대표들의 계산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세계 질서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차관보 해리 덱스터 화이트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웁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 그 안에는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금 1온스는 미국 달러 35달러와 교환된다. 이 문장은 단순한 환율 고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선언이었습니다. 미국 달러가 금과 동일하다는, 아니, 금보다 더 편리한 새로운 신이라는 선언. 영국 대표단석에 앉은 존 메이나드 케인즈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회의장에서 대영 제국의 300년 패권이 종말을 고하고 있다는 것을. 역사는 피로 쓰이지만 장부는 이자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두꺼운 장부를 가진 나라는 단 하나, 미국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무대장치일 뿐입니다. 이것은 금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금은 곧 무대에서 사라질 배우입니다. 이것은 권력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총과 대포가 아닌 종이와 숫자로 이루어진 보이지 않는 제국, 그 제국이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우리 모두를 지배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EP21에서 우리는 링컨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린백을 찍어내며 은행가들에게 맞선 대통령의 최후를. 그로부터 80년, 이제 은행가들은 링컨이 꿈꾸던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한 시스템을 완성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찍는 돈이 아닙니다. 국가들이 의존하는 돈, 그것이 바로 달러였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0세기 최대의 권력 이동극을. 1914년 8월 사라예보에서 울린 총성은 유럽 대륙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4년간 1700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로는 측정할 수 없는 것이 하나 더 죽어갔습니다. 유럽의 부였습니다. 전쟁은 돈을 먹습니다. 그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양으로. 영국은 하루에 500만 파운드를 썼습니다. 프랑스는 하루 400만 프랑, 독일은 하루 600만 마르크. 그들은 어디서 이 돈을 구했을까요? 금고에서 금을 꺼냈습니다. 중앙은행의 금 보유고가 매일같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금은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목적지는 하나, 미국이었습니다. 런던의 로스차일드 은행 본점. 1915년 어느 겨울날 아침, 오늘 파리에서 또 긴급 전보가 왔습니다. 직원이 보고합니다. 프랑스 정부가 대포와 탄약을 주문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불 방법은 금입니다. 베르사유 궁전 지하 금고에서 가져온다고 합니다. 은행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뉴욕 지점에 연락하게. 금을 받는 즉시 JP 모건 계좌로 이체. 이것이 전쟁의 연금술이었습니다. 유럽은 금을 주고 총알을 샀습니다. 미국은 총알을 팔고 금을 받았습니다. 총알은 땅에 박혀 녹슬었습니다. 금은 대서양을 건너 미국 금고에 쌓였습니다. JP 모건 은행, 쿤 로앱 상사, 그리고 로스차일드 가문의 미국 지점. 이들은 유럽 정부에 전쟁 물자를 팔고 금으로 대금을 받았습니다. 숫자를 보겠습니다. 1914년 미국의 금 보유량 19억 달러, 1918년 전쟁이 끝났을 때 29억 달러, 10억 달러 증가. 유럽의 피가 미국의 금으로 변환된 것입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유럽의 고통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 독일에 부과된 배상금은 1320억 금마르크.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4420억 달러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독일은 화폐를 찍어냈습니다. 윤전기가 밤낮 없이 돌아갔습니다. 종이와 잉크는 있었지만 가치는 없었습니다. 1923년 11월 베를린의 한 빵집. 빵 한 덩이에 2천억 마르크입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손님은 손수레 가득 돈을 싣고 왔습니다. 지폐 다발이 아닙니다. 그냥 마대자루에 돈을 부어옵니다. 거리에서 아이들이 돈다발로 연날리기를 합니다. 종이가 돈보다 비쌌으니까요. 초인플레이션. 돈이 휴지가 되는 순간을 독일인들은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기회였습니다. 미국 은행들은 독일 기업들을 헐값에 인수했습니다. 바이엘, 시멘스, 크루프. 유럽의 명문 기업들이 미국 자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파산 직전에 유럽 귀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들의 영지를 담보로 잡았습니다. 전쟁은 자산의 대이동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역사는 반복됩니다.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달랐습니다. 6년간 7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럽 대륙 전체가 폐허가 됩니다. 런던 1940년 5월 처칠 수상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긴급 전화를 겁니다. 독일군이 프랑스를 점령했습니다. 다음은 영국입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는 파산했습니다. 처칠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대영 제국의 수장이 미국 대통령 앞에서 무릎을 꿇는 순간입니다. 군수품을 주십시오. 전투기를, 탱크를, 탄약을 주십시오. 지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루즈벨트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금뿐입니다. 미국은 무기 대여법을 통과시킵니다. 표면적으로는 빌려준다지만 실제로는 판매였습니다. 그리고 담보는 금이었습니다. 영국은 남아있던 마지막 금까지 미국에 건넸습니다. 프랑스도 네덜란드도 벨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44년 브레튼 우주 회의가 열리는 시점. 전 세계 금의 70%가 미국 켄터키주 포트 녹스 지하 금고에 쌓여 있었습니다. 147만 온스, 약 4,582톤의 금. 유럽의 왕들이 500년간 모은 부가 대서양을 건너 미국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의 연금술입니다. 피를 금으로 바꾸는 마법. 그리고 그 마법사들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금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아닙니다. 금을 필요 없게 만드는 자가 진정한 지배자입니다. 1944년 7월 2일 마운트 워싱턴 호텔 2층 회의실. 두 남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한쪽은 영국의 존 메이나드 케인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 다른 한쪽은 미국의 해리 덱스터 화이트, 재무부 관료. 하지만 이 대결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케인지 뒤에는 파산한 제국이, 화이트 뒤에는 세계 금의 70%가 있었으니까요. 회의실 창밖으로는 화이트 산맥이 보입니다. 장엄한 풍경입니다. 하지만 이 방 안의 두 사람은 창밖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은 서로를 향하고 있습니다. 케인지가 먼저 입을 엽니다. 그의 손에는 200페이지짜리 제안서가 들려 있습니다. 표지에는 국제청산동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화이트 씨, 우리는 새로운 국제화폐를 만들어야 합니다. 케인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합니다. 이름은 방코르벤코. 각국의 중앙은행이 이것으로 무역 결제를 하는 겁니다. 어느 한 국가의 화폐가 지배하는 시스템은 위험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케인즈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다면 영국은 영원히 미국의 그늘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역사를 보십시오. 케인즈가 계속합니다. 근본 위제는 실패했습니다. 1차 대전 때 무너졌습니다. 금은 너무 제한적입니다. 세계 경제가 성장하려면 유동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국가의 화폐에 의존한다면 그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립니다. 그 국가가 세계를 인질로 잡는 겁니다. 화이트는 듣고 있습니다. 표정이 없습니다. 마치 체스를 두는 사람처럼 상대의 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케인즈가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방코르는 초국적 화폐입니다. 어느 나라도 독점할 수 없습니다. 금으로 뒷받침되지만 금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제협력입니다. 침묵. 회의실에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립니다. 화이트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차갑게 웃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케인즈 경. 한 박자 쉬고.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화이트가 자신의 서류를 펼칩니다. 케인즈의 200페이지와 달리 화이트의 제안서는 불과 30페이지입니다. 누가 이 방코르를 신뢰하겠습니까? 실체도 없는 화폐를요? 그것은 그저 장부 위의 숫자일 뿐입니다. 금입니다. 케인즈가 반박합니다. 방코르는 금으로 뒷받침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화이트가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을 놓습니다. 거기에는 간단한 도식이 그려져 있습니다. 금으로 뒷받침된다고요? 그렇다면 차라리 금 그 자체를 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케인즈가 입을 열려다 멈춥니다. 아니,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화이트가 도식을 가리킵니다. 금과 교환 가능한 화폐를 쓰는 겁니다. 미국 달러 말입니다. 화이트의 제안은 치밀했습니다. 1온스의 금을 35달러로 고정합니다. 미국 정부가 이를 보증합니다. 다른 모든 국가 화폐는 달러에 고정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달러가 금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더 편리하죠? 화이트가 덧붙입니다. 금을 직접 운반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선박에 실어서 대서양을 건널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달러를 주고받으면 됩니다. 숫자만 기록하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미국에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케인즈는 이 제안의 함정을 즉시 간파했습니다. 첫째, 이 시스템은 미국이 금을 계속 보유할 때만 작동합니다. 만약 미국이 금을 잃으면 혹은 금 태환을 거부하면 둘째, 달러를 찍어내는 권한은 오직 미국만 가집니다. 다른 나라들은 달러를 벌어야 합니다. 수출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비위를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원하는 만큼 인쇄하면 됩니다. 셋째, 이것은 사실상 달러 제국의 탄생입니다. 금본 위제가 아닙니다. 달러본 위제입니다. 케인즈는 테이블을 마주보고 앉아있는 화이트를 응시합니다. 그리고 그 너머를 봅니다. 화이트 뒤에 서 있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포트 녹스의 금더미를, 대서양 함대를, 미국의 공장들을. 케인즈는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화이트 씨. 한 국가가 너무 큰 특권을 갖게 됩니다. 특권은 언제나 남용됩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화이트는 이제 웃지 않습니다. 웃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케인즈 경. 그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특권은 책임을 따릅니다. 미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시킬 책임을 질 것입니다. 우리는 마셜 플랜으로 유럽을 재건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무역을 보장할 것입니다. 그가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화이트가 창밖을 바라봅니다. 호텔 주차장에는 각국 대표단의 차량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파산한 나라들의 깃발이 바람에 나부낍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44개국 대표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안이 없다는 것을요. 케인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대영 제국은 패배했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협상 테이블에서, 종이 위에서 7월 22일 브레튼 우즈 협정이 체결됩니다. 금 1온스 35달러 고정. 각국 통화는 달러에 고정 1% 변동 허용. 국제통화기금 IMF 설립. 국제부흥개발은행 세계은행 설립. 케인즈는 협정서에 서명하면서 한숨을 쉽니다. 그의 손이 떨립니다. 심장병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는 3년 후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일각에서는 브레튼 우즈의 패배가
그의 건강을 악화시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화이트의 승리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4년 후 심장마비로 급사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소련 스파이 혐의로 조사받던 중이었습니다. 그가 소련에 정보를 넘겼는지는 역사가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달러 제국의 설계자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역사는 승자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승리 자체가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브레튼 우주 협정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27년간 세계 경제를 지배합니다. 27년.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찰나입니다. 그리고 그 찰나가 끝나는 순간 세계는 더 큰 충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게임의 설계도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1944년 그 호텔 방에서 결정된 일들이 지금 여러분의 지갑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눈을 열고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우리는 함께 이 거대한 제국의 비밀을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하는 연대의 표시입니다. 1971년 8월 13일 금요일 저녁, 워싱턴 DC의 백악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나갑니다. 캠프 데이비드로 오십시오. 지금 당장. 전화를 받은 것은 15명. 재무장관, 연방준비제도 의장, 경제자문들. 그들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2시간 후 메릴랜드주 캐토틴 산속의 대통령 별장. 헬기가 착륙합니다. 한 명씩 도착합니다. 그들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는 외부와 차단되어 있습니다. 전화선이 끊깁니다. 라디오도 금지됩니다. 완벽한 고립입니다. 신사 여러분, 닉슨이 회의실에 앉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둡습니다. 우리에게 48시간이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세계 금융시장이 열리기 전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재무장관 존 코놀리가 차트를 펼칩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은 재앙이었습니다. 미국의 금 보유량 9,000톤 1960년 1만 5천 톤에서 급감 해외 보유 달러 450억 달러, 금, 태환 의무 1,400억 달러 상당. 계산은 간단합니다. 코놀리가 말합니다. 우리는 약속한 금의 3분의 1밖에 없습니다. 만약 해외 중앙은행들이 동시에 금을 요구하면 우리는 3개월 안에 파산합니다. 침묵. 연방준비제도 의장아서 번스가 입을 엽니다. 프랑스가 어제 또 10억 달러를 청구했습니다. 독일이 5억, 일본이 3억. 그들은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말입니까? 닉슨이 묻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미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번스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금 태환을 계속하고 파산하거나 아니면 약속을 어기는 것이군요. 닉슨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8월의 밤,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1944년 브레튼 우즈에서 우리가 한 약속 35달러를 금 1온스로 바꿔준다는 약속. 27년간 지켜온 약속을 말이죠. 경제자문 폴 볼커가 말합니다. 각하, 이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세계는 그렇게 보지 않을 겁니다. 닉슨이 답합니다. 세계는 우리를 사기꾼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미국의 약속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증명한 셈이죠. 그렇다면 각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코놀리가 묻습니다. 금이 바닥날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닉슨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밤 10시. 회의는 계속됩니다. 자정. 커피가 식어갑니다. 새벽 2시. 누군가 담배에 불을 붙입니다. 연기가 회의실을 채웁니다. 새벽 4시. 닉슨이 마침내 입을 엽니다. 금 태환을 중지합니다. 방 안이 얼어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중지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보호라고 부르십시오. 우리는 달러를 투기 세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버번스가 경고합니다. 각하, 세계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1929년 대공황의 재현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닉슨이 되묻습니다. 아니면 1년 안에 미국이 파산합니다. 닉슨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신사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세계가 무너지든 미국이 무너지든 둘 중 하나였습니다. 한 박자 쉬고, 그리고 나는 미국 대통령입니다. 토요일 아침 48시간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경제팀은 연설문을 쓰기 시작합니다. 한 줄 한 줄이 세계 질서를 다시 쓰는 작업입니다. 일시적 중지라고 쓰십시오. 닉슨이 지시합니다. 영구 폐지가 아니라. 하지만 각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아니, 닉슨이 차갑게 답합니다. 그것은 외교입니다. 일요일 오후 연설문이 완성됩니다. 닉슨은 백악관으로 돌아갑니다. 저녁 9시 미국 전역의 TV에 특별 연설 속보가 뜹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집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7천만 가구에 울려 퍼집니다. 나는 오늘 미국 달러를 투기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미국은 금과 달러의 교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15분간의 연설. 하지만 세계를 바꾼 것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달러의 금 태환을 중지한다. TV 화면이 꺼집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브레튼 우주 협정의 근간이 무너진 것입니다. 35달러를 가져오면 금 1온스를 준다던 약속. 27년간 지켜온 그 약속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파국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브레튼 우주 체제는 치명적 모순을 품고 있었습니다. 세계 무역이 성장하려면 달러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달러를 공급하려면 미국이 적자를 내야 합니다. 적자가 쌓이면 금 보유고가 줄어듭니다. 금이 줄어들면 달러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경제학자 로버트 트리핀은 이를 트리핀 딜레마라고 명명했습니다. 기축통화국의 숙명. 세계에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화폐 가치를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것. 베트남 전쟁이 최후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미국은 하루에 200만 달러를 전쟁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달러는 세계로 흘러나갔고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은 그 달러를 금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선봉에 섰습니다. 미국의 약속을 시험해 봅시다. 그는 프랑스 중앙은행에 보유한 15억 달러를 금으로 바꾸라고 지시합니다. 1965년부터 1971년까지 프랑스는 미국에서 3,000톤의 금을 가져갔습니다. 독일도 스위스도 일본도 따라했습니다. 미국의 포트녹스 금고는 빠르게 비어갔습니다. 8월 15일 일요일 저녁 전 세계가 TV 앞에 앉았을 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화폐 실험의 시작이라는 것을. 금 없는 돈, 실물 자산과 연결되지 않은 순수한 신용화폐, 피아트머니 시대의 개막이었습니다. 라틴어 피아트의 뜻은 그렇게 되라. 신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이 가치가 있으라 하니 가치가 있습니다. 종이에 숫자를 찍고 이것은 가치 있다고 선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닉슨 쇼크의 본질이었습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배신은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보다 더 근본적이었습니다. 이것은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계는 항의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왜?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1973년 10월 중동에서 전쟁이 터집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국의 욤 키프르 전쟁. 하지만 진짜 전쟁은 석유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페크, 석유 수출국 기구가 선언합니다. 우리는 석유 생산을 줄입니다. 그리고 가격을 올립니다. 유가는 하루아침에 4배로 폭등합니다.
배럴당 3달러에서 12달러로 세계는 패닉에 빠집니다. 뉴욕의 주유소. 새벽 5시부터 줄이 늘어섭니다. 1인당 20리터 제한입니다. 주유소 직원이 외칩니다. 사람들이 항의합니다. 싸움이 벌어집니다. 런던. 공장들이 멈춥니다. 석유가 없으면 기계를 돌릴 수 없습니다. 도쿄. 택시 기사들이 파업합니다. 기름값이 수입을 집어삼킵니다. 석유 쇼크라는 신조어가 탄생합니다. 하지만 워싱턴 DC 재무부의 한 방에서는 축배가 오갔습니다. 완벽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시다.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이었습니다. 닉슨 쇼크 이후 미국은 한 가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금이 사라진 달러를 어떻게 지탱할 것인가? 사람들이 왜 계속 달러를 믿어야 하는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달러를 필수품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1974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왕궁의 회의실. 에어컨이 돌아가지만 공기는 무겁습니다. 파이살 국왕이 앉아 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헨리 키신저. 폐하, 미국은 제안을 가져왔습니다. 키신저의 목소리는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안. 국왕이 묻습니다. 아니면 요구입니까? 키신저는 미소 짓습니다. 폐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받아들이십시오. 하지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키신저가 서류를 꺼냅니다. 첫째,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를 오직 달러로만 판매합니다. 유로가 아닙니다. 엔화가 아닙니다. 파운드도 아닙니다. 오직 달러. 국왕이 눈살을 찌푸립니다. 둘째, 석유 판매로 벌어들인 달러 중 상당 부분을 미국 국채에 재투자합니다. 우리의 빚을 사는 겁니다. 그 대가는? 국왕이 묻습니다. 키신저가 창밖을 가리킵니다. 왕궁 밖 활주로에서는 미국제 F-15 전투기가 훈련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도착한 최신형입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안보를 보장합니다. 최신 무기를 제공합니다. 왕가를 보호합니다. 한 박자 쉬고, 그리고 중동의 다른 나라들로부터도 보호합니다. 위협입니다. 하지만 키신저는 그것을 위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국왕은 망설입니다. 석유는 아랍의 자산입니다. 신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왜 달러로만 팔아야 합니까? 폐하. 키신저가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폐하께서는 현명한 분이십니다. 중동의 역사를 아십니다. 권력의 공백은 혼란을 낳습니다. 이란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라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왕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국왕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우산 없이 왕좌는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침묵. 회의실의 에어컨 소리만 들립니다. 1974년 7월 비밀협정이 체결됩니다. 문서에는 미국 사우디 경제협력협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거래였습니다. 석유를 달러로, 달러를 미국 국채로, 국채를 군사보호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탄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OPEC의 다른 국가들도 하나둘씩 같은 협정에 서명합니다. 쿠웨이트, UAE, 카타르. 하나씩 달러의 그물에 걸려듭니다. 이 시스템의 천재성은 단순함에 있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는 석유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를 굴려야 합니다. 공장을 돌려야 합니다. 비행기를 띄워야 합니다.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달러를 얻으려면 미국의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벌어들인 달러 중 일부는 미국 국채를 사는 데 씁니다. 완벽한 순환고리. 근본 위제는 미국이 금을 보유해야 했습니다. 한정된 자원이었죠. 하지만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달라졌습니다. 미국은 달러를 무한정 인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는 석유 때문에 달러를 필요로 하니까요. 돈은 더 이상 종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간을 저당 잡은 영수증입니다. 숫자를 보겠습니다. 1974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수출 하루 850만 배럴, 1980년 사우디아라비아의 미국 국채 보유 340억 달러, 2000년 전 세계 외환 보유고 중 달러 비중 71%, 2024년 현재도 여전히 58%. 반세기가 지났지만 달러의 지배는 계속됩니다. 물론 도전도 있었습니다. 2000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선언합니다. 우리는 석유를 유로화로 판매하겠습니다. 그는 달러 제국에 도전장을 던진 것입니다.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명분은 대량 살상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후세인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라크는 다시 달러로 석유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리비아의 카다피가 제안합니다. 아프리카 단일 금 화폐를 만들자. 금 디나르로 석유를 팔자. 몇 달 후 리비아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나토군이 개입했습니다. 카다피는 살해되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역사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단지 패턴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근본 위제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화폐 시스템이 아니라 권력 구조 그 자체였으니까요. 금은 땅 속에 묻혀 있습니다. 누구나 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는 중동에 집중되어 있고 그 중동은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달러를 거부한다는 것은 석유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석유를 포기한다는 것은 현대 경제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닉슨 쇼크 이후 미국이 세운 새로운 세계 질서의 정체였습니다. 금의 제국에서 석유의 제국으로, 그리고 그 제국의 화폐는 여전히 달러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단순한 경제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한 교과서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슬로 묶인 세계. 만약 여러분이 이 사슬의 존재를 인식했다면 그것이 깨달음의 첫걸음입니다. 구독을 통해 우리와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도록 돕는 여러분의 작은 반역입니다. 2024년 현재 여러분의 지갑 속 돈을 꺼내 보십시오. 한국은행이 발행한 5만 원권. 여기에는 신사임당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이는 무엇을 보증합니까? 금? 아닙니다. 은? 아닙니다. 토지? 아닙니다. 이 종이가 보증하는 것은 단 하나. 한국은행과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입니다. 미국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지폐를 보십시오. 인 가드 위 트러스트. 우리는 신을 믿는다. 아이러니합니다. 이 문장이 새겨진 것은 1957년 근본 위제가 여전히 작동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그 신은 무엇입니까? 금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의 신용입니다. 더 정확히는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대한 세계의 믿음입니다. 닉슨이 1971년 한 일은 단순히 금 태환을 중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돈의 본질을 바꿨습니다. 실물 화폐에서 신용 화폐로, 객관적 가치에서 합의된 가치로, 물리적 한계에서 무한의 가능성으로, 그리고 그 가능성은 축복이자 저주가 되었습니다. 축복. 정부는 원하는 만큼 돈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돈을 풉니다. 전염병이 터지면 재난지원금을 줍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매번 같은 처방이었습니다. 저주. 그 대가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당신이 가진 돈의 가치는 매년 조금씩 증발합니다. 1971년 1달러로 살 수 있던 것들을 지금은 7달러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노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노동의 가치는 희석되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위해 일합니다. 은행 계좌의 숫자, 주식의 시세, 부동산의 가격. 이 모든 것은 장부 위의 기록일 뿐입니다. 전기가 나가면 사라질 수 있는 디지털 신호입니다. 1944년 브레튼 우즈에서 케인즈가 두려워한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 국가가, 한 화폐가 너무 큰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시도, 러시아와 중국의 탈달러 무역협정, 유럽의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 그리고 가장 급진적인 도전,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역사는 반복됩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는 27년을 버텼습니다.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이미 50년을 넘겼습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모든 시스템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문제는 만약이 아니라 언제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창시자 마이어 암쉘 로스차일드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한 나라의 화폐 발행권을 주라. 그러면 누가 법을 만드는지는 신경 쓰지 않겠다. 그는 200년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총이 아니라 장부에 있다는 것을. 링컨이 그린백을 찍으며 도전했던 그 권력? 그는 실패했습니다. 포드 극장에서 총탄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도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폐 발행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얼마나 비정할 수 있는지를. 2024년 현재 우리는 그 장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동,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미래가 모두 숫자로 환산되어 기록됩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까? 당신의 통장 잔고를 보십시오. 그 숫자가 늘어나면 행복하고 줄어들면 불안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브레튼 우즈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944년 그 호텔에서 설계된 시스템은 형태를 바꿔가며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달러는 여전히 강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근본 유제가 무너졌듯 페트로달러도 언젠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 또 아니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돈.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게임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1971년 8월 15일 닉슨은 세계에 말했습니다. 금태환을 중지한다. 그날 이후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어떠한 실물 자산과도 연결되지 않은 돈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실험입니다. 50년째 진행 중인 거대한 실험.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실험의 대상입니다. 장부는 계속 기록됩니다. 이자는 계속 쌓입니다. 권력은 계속 이동합니다. 역사는 피로 쓰이지만 장부는 이자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 장부의 한 줄의 숫자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기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당신은 그냥 숫자로 남을 것입니까? 아니면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준비하고 살아남을 것입니까? 답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브레튼 우즈는 금을 달러로 바꿨습니다. 닉슨은 금을 아예 제거했습니다. 키신저는 석유를 새로운 담보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장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의 주인공은 어쩌면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게임의 규칙을 배우십시오. 역사를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다음 대격변이 올 때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브레튼 우즈에서 닉슨 쇼크를 거쳐 페트로달러로 이어지는 달러 제국의 탄생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제국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 제국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21세기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다루겠습니다. 기록관의 비밀 노트,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조금이라도 더 밝아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깨어있는 자만이 자유롭습니다.